1968년 베트남 전쟁이 한창이던 시기, 하노이에서 남쪽으로 약 150km 떨어진 작은 시골 마을에 11살 소년 응우엔 반남이 살고 있었습니다. 전쟁은 그 마을까지 깊게 파고들었고 매일 밤 총성과 비명이 이어졌습니다. 람의 부모는 모두 전쟁통에 목숨을 잃었고 그는 어린 여동생을 안고 숲속 움막에서 숨어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북베트남군의 공격으로 마을이 불에 타고 람은 여동생과 함께 탈출하다가 총상을 입습니다. 피투성이가 되어 길가에 쓰러져 있던 그들 앞에 나타난 것은 뜻밖에도 한국군이었습니다. 한국군 수도사단 소속의 장병들이 정찰 도중 그들을 발견했고 병사 하나가 곧바로 람을 등에 업고 후방 야전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그 병사의 이름은 김진수 중사. 당시 28이었던 그는 부상병을 누구보다 많이 돌보던 의료 담당 부사관이었습니다. 이 아이 살릴 수 있어요? 응급조치하면 가능할 겁니다. 그렇게 람은 김 중사의 손에 의해 목숨을 건졌고 여동생도 안전하게 보호소에 맡겨졌습니다. 몇 주 후 김진수 중사는 람의 손에 작은 그림책 하나를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에도 내 또래 아이들이 있어. 너도 언젠가 꼭 좋은 삶을 살게 될 거야. 그 말은 짧았지만 람에게 평생 지워지지 않을 기억이 됩니다. 그는 전쟁이 끝난 뒤 고아원에 맡겨졌고 이후 프랑스로 입양되어 살아가게 됩니다. 이름도 바뀌고 언어도 바뀌었지만 그는 가슴속에 김진수라는 이름과 한국이라는 단어를 절대 잊지 않았습니다. 그의 꿈은 단 하나였습니다. 나를 구해준 그 사람을 언젠가 꼭 찾아가고 싶다. 세월은 흘러 람은 프랑스에서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응급의학 전문의가 되었습니다. 누구보다 생명을 지키는 일에 헌신했고 언제나 위급한 상황에서 가장 먼저 달려갔습니다. 환자들이 묻곤 했습니다. 왜 그렇게 간절하게 진료하세요? 람은 대답했습니다. 저도 한때 누군가의 간절함으로 살아났거든요. 그리고 1998년 정확히 30년이 흐른 그 해, 람은 마침내 한국행 비행기에 오릅니다. 그는 외국인으로서는 드물게 전쟁기념관을 가장 먼저 방문했고 베트남전에 참전한 한국군 병사들의 명단을 하나하나 훑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서 그는 김진수라는 이름을 여러 번 마주쳤고 결국 예비역협회와 보훈처를 통해 김진수 중사가 현재 부산에 거주 중임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는 떨리는 마음으로 편지를 씁니다. 30년 전 당신께서 구조한 베트남의 소년남입니다. 당신의 이름을 잊지 않고 살았습니다. 당신의 손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그 편지를 받은 김진수 중사는 말없이 그 편지를 수십 번이나 읽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단 한마디를 했습니다. 살았구나. 그 아이가 살아있었구나. 며칠 뒤 부산의 작은 찻집에서 마주 앉은 두 사람. 람은 떨리는 손으로 김 중사의 손을 잡으며 말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제가 살아온 삶은 그날 당신의 등에 업혔던 순간부터 시작됐습니다. 김진수는 조용히 웃으며 말합니다. 너무 오래 걸렸네. 그래도 이렇게 다시 만나서 정말 다행이야. 그 감격의 재회는 조용했지만 보는 이들 모두에게 깊은 감동을 남겼습니다. 이후 람은 한국에 1년간 체류하며 의료봉사를 시작했고 자신의 인생을 바꾼 나라에 작게나마 보답하고 싶다며 전국의 응급의료센터를 돌며 강연과 봉사를 이어갔습니다. 람은 서울에서 한간담회에 참석하게 됩니다. 전쟁 당시 한국군의 구조활동에 대한 증언 행사였고 그는 외국인 연사로는 유일하게 무대에 올랐습니다. 무대에 선 그는 유창한 한국어는 아니지만 천천히 또박또박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11살 때 한국군에 의해 구조된 베트남 소년입니다. 제 몸에 남은 상처는 아물었지만 제 마음속에는 한국이라는 이름이 평생 남았습니다. 한국군 김진수 중사는 저에게 삶을 주셨고 저는 그 삶을 환자들을 위해 사용해 왔습니다. 이제는 제가 받은 생명을 이곳에서 나누고 싶습니다. 그의 연설이 끝났을 때
관객 중 몇몇은 눈물을 훔쳤고 무대 뒤에서는 김진수 중사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언론과 여러 방송에서 람의 이야기를 조명하기 시작합니다. 한 베트남 전쟁 고아의 귀환, 한국군의 품으로 돌아오다. 한국군의 구조가 만든 기적, 30년 만의 재회. 람은 그 과정을 통해 더욱 많은 사람들과 연결됩니다. 그는 생명은 전쟁보다 강하다는 메시지를 주제로 전국을 돌며 강연을 이어가고 자신처럼 전쟁고아였던 이들과의 네트워크도 형성해갑니다. 그리고 그는 고아였던 자신의 여동생을 수소문한 끝에 결국 프랑스에서 입양된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동생은 미국에서 교사로 살고 있었고 그는 곧장 비행기를 타고 미국으로 향합니다. 그들은 미국의 한 카페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어린 시절 마지막 기억이 불에 타던 마을과 총성이었지만 지금은 서로의 눈빛만으로도 형제를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여동생은 말합니다. 오빠, 우리가 살아있다니 믿을 수가 없어. 람은 조용히 손을 내밀며 대답합니다. 우린 누군가 덕분에 살아남은 거야. 그 덕분에 지금 여기에 있어. 이후 그는 한국, 프랑스, 미국을 오가며 세 나라에 동시에 기여하는 의사이자 평화 홍보대사로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한국 정부는 그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 보훈처는 김진수 중사에게 국민훈장을 수여하며 둘의 만남을 공식적으로 기록합니다. 이제 람과 김진수는 단순한 구조자와 구조된 소년이 아닙니다. 그들은 인류애로 연결된 가족이자 역사의 산증인입니다. 람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자서전을 씁니다. 제목은 등에 업힌 날, 내 삶은 시작됐다. 이 책은 프랑스어, 한국어, 영어로 번역되어 전 세계에서 출간되고 각국 독자들에게 큰 울림을 줍니다. 그는 말합니다. 어떤 생은 총보다 강했고 어떤 손길은 전쟁보다 따뜻했습니다. 저는 그걸 한국에서 배웠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지 전쟁에서 구조된 소년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한 나라의 군인이 타국의 아이에게 남긴 진심이 어떻게 한 생을 바꾸고 또 수많은 생의 희망이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람은 지금도 말합니다. 저를 구한 것은 군복을 입은 사람의 명령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이었어요. 그의 눈빛은 여전히 따뜻하고 그의 목소리는 담담하지만 그 안에는 세상에서 가장 깊은 감사가 담겨 있습니다. 람은 퇴근 후 시간이 날 때마다 서울 한복판의 작은 의료봉사센터에서 통역자원봉사를 합니다. 다양한 언어로 고통을 호소하는 외국인 노동자들 앞에서 그는 한국어와 프랑스어, 영어를 넘나들며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줍니다. 그는 말합니다. 내가 과거에 도움받은 기억이 내 직업이 되었고 지금은 그 기억이 다른 사람을 도울 힘이 됐습니다. 그가 운영하는 국제의료 비영리단체 하나의 생명은 매년 한국과 베트남, 프랑스에서 무료 건강검진, 백신, 심리치료 등을 제공합니다. 그는 조직의 대표로서 많은 초청 강연과 인터뷰를 받지만 늘 이 모든 건 한 명의 한국 군인에서 시작됐다는 말로 서두를 엽니다. 그의 강연을 들은 고등학생 한 명은 이렇게 말합니다. 책에서만 보던 전쟁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이 그 증거라는 걸 알았어요. 저도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한국 다큐멘터리 채널은 그의 삶을 특집 다큐로 제작합니다. 제목은 김진수 중사와 람, 전쟁을 이긴 사람들. 방송 이후 한국에서는 수많은 시청자들이 눈물 없이는 볼 수 없었다며 그들의 만남을 응원했고 프랑스 대사관은 이 방송을 프랑스 공영 채널에도 배급했습니다. 람은 김진수 중사의 집을 자주 찾습니다. 김 중사는 나이가 들어 거동이 불편했지만 람이 올 때마다 스스로 식탁을 차려놓고 기다립니다. 그들은 함께 차를 마시며 옛 전우들의 안부를 나누고 가끔은 말없이 음악을 들으며 앉아있기도 합니다. 어느 날 김진수는 조용히 봉투 하나를 꺼냅니다. 그 안엔 당시 어린 람에게 주었던 그림책의 복사본과 함께 김 중사가 전역 후에도 보관해온 람의 첫 번째 사진이 들어있었습니다. 이거 내가 처음 병원에 실려왔을 때 모습이야.
난 늘 그날을 기억했어. 람은 눈물을 머금고 그 사진을 가슴에 안으며 말합니다. 이게 제 진짜 생일 사진이에요. 제가 다시 태어난 날. 그의 이야기는 이후 세계 각국의 평화 교육 자료로 채택되며 한국 국방부는 이를 공식 사례로 등록해 장병 교육에 활용하기 시작합니다. 진심은 전쟁도 이긴다는 주제로 제작된 교육 영상에는 김진수와 람의 인터뷰가 나란히 실렸고 수많은 군인과 학생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회고합니다. 총성 속에서 인간을 구한 건 다른 총이 아니라 사람의 손길이었어요. 그리고 그 손길은 지금도 수많은 삶을 바꾸고 있어요. 이 감동 실화는 단순한 미담이 아닙니다. 한국군의 작은 행동 하나가 타국의 생명을 살리고 그 생명이 다시 세계를 위한 빛이 되는 이 위대한 순환. 람과 김진수 중사, 두 사람의 이야기는 그 무엇보다 강한 인간애의 증거입니다. 람은 결국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국제평화재단을 설립합니다. 이름은 LIFE. 의미는 명확했습니다. 한 줄의 생명을 잇는 것, 한 사람의 손이 또 다른 사람의 삶을 구하는 것. 그는 한국 정부와 협력해 전 세계 분쟁 지역에 한국 의료진과 자원봉사자를 파견하는 시스템을 구축했고, 김진수 중사의 이름을 딴 JINSU 메더컬 어드를 제정해 매년 인류애를 실천한 의료인을 시상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람을 명예 참전 유공자로 인정하며 공식 서훈을 수여했고, 그날 행사장에선 김진수 중사의 아들과 손자가 함께 무대에 올라 아버지의 손이 이렇게 많은 생명을 바꿨다는 걸 오늘 처음 깨달았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람은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그날 나는 단지 한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의 인생이 지금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한국의 초등학교 도덕 교과서에 실렸고, 프랑스에서는 교육용 다큐 시리즈로 제작되었으며, 베트남에서는 어린이들을 위한 동화책으로 각색되어 학교에 배포되었습니다. 책 속의 소녀는 늘 말합니다. 나는 등에 업혀 하늘을 봤고 그날 처음 세상이 따뜻하다는 걸 알았다. 람은 나중에 한국에서 작은 병원을 열었습니다. 이름은 진수의 집. 이 병원은 모든 외국인 노동자와 난민, 저소득층에게 무료 진료를 제공하며 람은 매일 아침 가장 먼저 출근해 가장 늦게 퇴근했습니다. 그가 가장 자주 하는 말은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는 김진수 중사가 별세하던 날 마지막까지 곁을 지켰습니다. 중사님, 이제 제가 남은 삶으로 당신의 뜻을 이어가겠습니다. 그 말은 약속이 되었고 그의 발걸음은 지금도 누군가의 삶 속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감동 실화는 한국군이 단지 병력을 넘어서 인간의 가치를 실현했던 순간을 기록합니다. 한 아이를 등에 업은 그 짧은 찰나의 선택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세계를 향한 한국의 이름에 존경을 더하게 만들었습니다. 람은 지금도 말합니다. 한국은 제게 생명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생명을 통해 수많은 생명을 지켜왔습니다. 그 은혜는 제 삶 전체로도 다 갚지 못할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당신 역시 누군가의 인생에 조용한 등불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진심은 국경도, 언어도, 전쟁조차 이깁니다.